여러분, 혹시 내 머릿속에 치매 폭탄이 이미 들어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턱 막히시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 1순위로 암보다 치매를 꼽습니다. 내 기억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상상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메리 수녀님인데요. 이분은 10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명석하셨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동료 수녀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정신이 맑았죠. 모두가 정말 건강한 뇌를 가지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리 수녀님이 돌아가신 후 뇌를 부검해본 연구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녀님의 뇌는 사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그 자체였거든요. 뇌세포가 엉켜있고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뇌 전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중증 치매 환자여야 마땅했죠. 하지만 살아생전 그분은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뇌 속에 병이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의 우악에 늙는 뇌는 바로 이 기적같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내 뇌를 지키고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유전자를 이기는 생활의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왜 하필 수녀님들을 연구했을까요? 수녀님들은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삽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비슷한 일과를 보내죠. 이렇게 환경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 대상이었던 겁니다. 무려 678명의 수녀님이 자신의 뇌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며 이 위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언어에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이 20대 때 수녀원에 들어오면서 쓴 자서전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젊은 시절 글을 복잡하고 풍부하게 쓴 수녀님일수록 노년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순히 나는 태어났다라고 쓴 사람과 나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 벅찬 가슴으로 태어났다라고 쓴 사람의 60년 후 뇌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아니, 그럼 나는 젊을 때 글을 짧게 썼는데 이미 틀린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어휘가 풍부하다는 건 그만큼 뇌 세포의 연결망이 촘촘하다는 증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이 뇌에 방어막을 칩니다. TV만 멍하니 보는 수동적인 활동은 뇌를 녹슬게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연구팀은 수녀님들의 글 속에 담긴 감정 단어를 세어보았습니다. 행복, 사랑, 희망, 만족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수녀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사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치매를 막는 면역력을 키워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 날 A 수녀님은 비가 와서 옷이 다 젖겠네. 짜증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B 수녀님은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단비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죠.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50년, 60년 쌓이면 뇌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 세포를 죽이지만 감사의 호르몬은 뇌를 보호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메리 수녀님의 비밀 기억나시죠? 뇌가 망가졌는데도 멀쩡했던 이유. 학자들은 이것을 인지비축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 통장 잔고입니다. 평소에 뇌를 많이 쓰고 좋은 감정으로 뇌 통장에 잔고를 넉넉히 쌓아둔 사람은 나이가 들어 뇌 세포가 좀 죽어도 여전히 부자인 겁니다.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반대로 뇌를 쓰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만 한 사람은 뇌 잔고가 바닥입니다. 이런 분들은 뇌에 조금만 병이 생겨도 바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빠르게 무너집니다. 메리 수녀님은 알츠하이머라는 병마가 뇌를 공격했지만 평생 쌓아온 엄청난 인지 비축분으로 그 공격을 거뜬히 버텨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늙어서도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책에서 경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뇌졸중입니다. 뇌에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뇌에 작은 뇌졸중까지 겹치면 치매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죠. 실제로 뇌부검 결과 알츠하이머 병변이 있어도 뇌졸중이 없었던 수녀님들은 치매 증상이 훨씬 적었습니다. 즉, 혈관 관리만 잘해도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약 잘 챙겨 드시고 짜게 드시지 말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머릿속 시한폭탄의 뇌간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식습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수녀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영양소는 엽산입니다. 시금치, 갓 같은 푸른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혈중 엽산 농도가 높은 수녀님들은 뇌 위축이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는 나물 반찬, 쌈 채소를 듬뿍 올려보세요. 비싼 영양제보다 시장에서 파는 싱싱한 시금치 한 단이 내 뇌를 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걷기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수녀님들 중 80대, 90대에도 지팡이 없이 걷는 분들은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았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뇌가 균형을 잡고 주변을 살피며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걷는 산책이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수녀님들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닙니다. 뜨개질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편지를 썼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죠.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넓은 영역을 자극합니다. 귀찮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콩나물이라도 다듬으시고 손녀 옷이라도 기워주세요. 그 사소한 손놀림이 치매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수녀님들이 장수하고 뇌 건강을 유지한 또 다른 비결은 함께함이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외롭게 지내면 뇌는 급격히 시들어갑니다. 수녀님들은 늘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돌보며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복지관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고독은 뇌의 독약이고 관계는 뇌의 영양제입니다. 이 연구의 수녀님들에게는 은퇴가 없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전화당번을 서거나 아픈 동료를 위해 기도를 하거나 편지를 쓰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작동을 멈춥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 역할이 있다는 자부심, 그것이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치매를 이기는 수녀님들의 4가지 비밀. 첫째, 끊임없는 지적 활동으로 뇌 통장 잔고를 늘려라. 둘째,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를 습관화하라. 셋째, 녹색 채소 엽산을 먹고 혈관을 관리해라. 넷째,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라. 어렵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리 수녀님은 뇌가 망가진 상태에서도 정신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진단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입니다. 내 뇌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나요? 힘들다, 아프다인가요? 아니면 감사하다, 좋다인가요? 오늘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긍정 단어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여러분의 뇌세포가 춤을 추며 건강해질 겁니다. 우아하게 늙어가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